총선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능과 전횡을 막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로 100일 남은 총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전망은 말 그대로 시계 제로,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여권도 야권도 모두 갈라져 있는 이른바 다야 구도 때문인데요. 이걸 어느 쪽이 더 빨리, 더 말끔하게 정리하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이 문제로 바빴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진영 통합이 더 급한 쪽은 야권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중심에 서고 싶은 자유한국당은 오늘 보수 통합 추진위를 제안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복귀 선언 후 첫 인터뷰에서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 통합에 무관심한 듯한 발언.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호소하려 한다고 해 자신을 축으로 한 통합 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런 안 전 대표를 향해 바른미래당은 또 회의장 사진까지 바꿔 걸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중심이 돼 논의를 시작하든 보수 통합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삐그덕거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언급하면서도 실명은 탄핵에 비판적인 2명만 언급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전진 4.0 등 신당들.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꺼려하는 대목입니다. 새 보수당의 창당 대회에 황 대표가 축하난을 하루 늦게 보낸 걸 계기로도 양측은 오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4+1 범여권 내에서도 통합 논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범여권 신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근 호남의 지역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작은 정당들의 후보군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교통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이런 구도 아래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저마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뭉쳤다 흩어졌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대입을 해서 각 당의 유불리를 따져봤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새해 첫날에 나온 여론조사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입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쉽게 말해 이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에서 몇 석 못 얻는 당이 있으면 지지율에 맞춰서 더 챙겨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의석수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입니다. 이걸 나누는 복잡한 수식과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대입해보니까요. 민주당은 많게는 24석, 한국당은 최대 16석, 그리고 정의당은 12석, 바른미래당은 최대 6석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보다 비례에서만 민주당은 최대 11석, 정의당은 8석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한국당은 1석이 줄고 반면 바른미래당은 7석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에서는 좀 한계가 여전히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산을 해보면서 한계를 좀 많이 느꼈는데요. 네. 어제만 해도 이 지난 총선 때 한 몸이었던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 둘로 쪼개졌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에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하는 이른바 무당층 보시면요, 10% 가까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정교한 예측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바뀌는 정치 상황에 맞춰 저희 JTBC는 그때그때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기자는 잠깐 좀 기다려주시고요. 저희가 청와대를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뛰어들면서 예상 격전지도 늘고 있습니다. 최대 예상 격전지는 이미 예약이 돼 있죠.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맞붙을 걸로 보이는 서울 종로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종로에 다녀왔습니다. 종로 출마설로 주목받는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혹시 종로 쪽에 집은 좀 구하셨는지. 험지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맞대결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 수도권 훈지 출마한다고 의사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에선 종로 대첩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국무총리가 그것도 각종 조사에서 대선 주자 1, 2위인 두 사람이 맞붙으면 종로는 정치 1번지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1996년 총선에서 맞붙었을 때 합동 연설회를 했던 서울 종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종로는 이렇게 대통령을 배출하는 지역구란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종로에서 있잖아,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시면은 꼭 대통령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종로 다 나오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큰 곳인 만큼 벌써부터 호불호도 갈립니다.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낙연 씨하고 아까 황교안 나오면은 이낙연 씨가 100% 돼요. 당연히 정치 일이니까 황교안 씨가 돼야죠. 그래야 대통령 선거도 나오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곳 종로구 명륜동에 살면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번의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역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로 입성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이곳 종로구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보수색이 가장 뚜렷한 원내 세력부터 스스로 중도로 자리매김하는 안철수계까지 모두 묶어 총선을 치러보자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이자 당장 당 안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며칠째 보수 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에도 공감한다며 당내 수용선언 논의까지 밝힌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원칙 중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황 대표에게 수용선언 가능성을 묻자 다른 답변이 돌아옵니다. 3대 원칙에 대한 행사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니 과거에 내가 한 말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 내가 한 말들을 보시라고. 3원칙 자체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3대 원칙을 수용을 하셨다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글쎄 내가 얘기 안 한 거를 막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안 되죠. 이처럼 온도차가 큰 발언의 사이엔 당내 친박근혜계와 대구 경북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직을 맡은 수도권 의원들이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진다는 위기감에 3원칙 수용 등 보수 대통합을 황 대표에게 건의했는데 강성 영남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입장이 모호해졌단 겁니다. 당장 친박계이지만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 의원도 보수 통합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당내 강경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친박계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면서 황 대표가 밝힌 총선용 보수 대통합 구상이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런데 황 대표 측에서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당이나 개파들도 총선용 통합 구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텐트에 입주시킬 대상자들도 저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먼저 보수 색채가 짙은 우리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과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유승민하고 같이 못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의 구도에서는 좀 우리는 빠져 있겠다. 네. 그런 입장이죠. 그 반대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도 현재로선 미온적입니다. 통합의 조건으로 내건 3원칙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원칙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묻지마 무조건적인 그런 통합으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 받을 수 없다. 중도를 지향한다고 밝힌 안철수 전 대표 측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미 보수 진영에 대해 통합보다는 혁신이 우선이라는 진단을 내려놓았고 황 대표 측에 대해선 관심도 없지만 연락 온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 체제론 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해온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황 대표의 보수 통합 구상을 시간 끌기용으로 평가하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이제 총선까지 98일이 남았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의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청와대 출신이 60여 명이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구를 지키려는 기존의 인사들과
눈치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당 지도부가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하겠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야권에선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의 친박근혜계가 반발하면서입니다. 먼저 김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전략회의에선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출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대통령 측근 비서관 한 명을 당이 바로 특정 지역에 공천할 것처럼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청와대 출신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야 특혜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특혜는 없다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전략 공천을 해주진 않을 거라고 못 박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이 우세인 일부 지역을 빼곤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미리 쐐기를 박은 이유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은 이미 38명. 여기에 행정관급까지 합치면 60명 넘게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이들은 청와대 경력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주로 수도권이나 호남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의 출마를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 현역 여당 의원들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대표가 나서 특혜성 전략 공천은 없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이지만 우려는 그래도 남습니다. 경선 판세에 따라 지역구마다 불공정 논란이나 역차별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당의 결속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야권은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통합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말을 돌렸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인재 영입에만 좀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보수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론 속도를 전혀 못 내고 있는 겁니다. 통합대상 1순위로 꼽히는 새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의 통합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3달밖에 이제 안 남은 그런 상태인데 이걸 부정하는 그런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다. 보수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린 건 한국당 안팎 친박근혜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의원 쪽과의 통합은 기존 한국당 지지층을 내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화나서 집토끼를 다 떠나버린다며 당이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황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밖에선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어제 한국당 지도부 중 친박 인사들을 만난 걸로 보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만의 통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합 관련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런 친박계를 보수의 앞날을 망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국당이 바뀐 선거제 틈을 노려서 만든 위성정당이죠.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선관위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된 자료를 따라가 보니 사무실은 한국당의 당사 안에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례자유한국당의 사무실 주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국당 당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 비례자유한국당 사무실은 이곳 한국당 당사 3층에 있는 겁니다. 같은 층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후 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순탄하게 실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당명이 사용 가능한 건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당명의 사용을 막고 있는 정당법 41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1월 13일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관위에 대해서도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뜻을 짓뭉개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 통합을 위한 조직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진영 내 통합추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오늘도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 재건 3원칙을 공식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친박계는 또다시 새 보수당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총선 공천권까지 걸고선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이 조건으로 내건 3가지만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면 한국당 주도의 공천 결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오늘도 다른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다시 출발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합시다. 어제 한국당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를 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탄핵을 인정하라는 요구엔 답을 피하면서 다른 유인책만 강조한 셈입니다. 이러는 사이 친박계는 다시 새 보수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그거 잘못했다고 다 인정해라.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짐 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이 올 거고요. 당 밖에선 더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은 묻고 가자 이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13일 첫 회의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위원회 측은 일단 통합 대상 보수 세력들의 대표자 참석을 요청한 상태인데 새 보수당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